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넷플릭스 특집을 이어서 할 텐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오징어 게임, DP, 모브 투 헤븐, 스위트홈, 아는 형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출간된 그 작품들의 시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온 그 YG전자라는 시트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 나왔던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시간의 역순이 아니라 시간의 정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일단은 오징어 게임이 주요했고요.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오징어 게임부터 하다가 그럼 역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씩 출간된 그 이전 작품 가다가 이제 다시 정방향으로 타기로 했습니다. YG전자는 시트콤이고요. 그리고 YG는 음악 그 기획사잖아요. 우리나라 3대 기획사 하면 YG, SM, 또 JYP가 있죠. 그 중에 YG입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출간 출시? 넷플릭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16년 1월 2016년일 거예요. 1월 6일인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런데 넷플릭스의 장점이자 특징이라 그러면 오리지널 컨텐츠잖아요. 2016년 1월에 런칭한 이 넷플릭스가 2018년에 와서야, 그것도 여기도 보면 공개일이 2018년 10월 5일이에요. 이때 첫 오리지널을 방영을 했던 거죠. YG전자를요. 그럼 이 시간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의 한 2년? 거의 한 3년 가까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면 거의 3년 가까이를 오리지널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내놓지 못했던 거일 수도 있겠죠.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다가 이 YG전자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넷플릭스의 제일 처음 지금도 목표는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더 많은 구독자가 모여야 자기들의 수익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미드 같은 것들로 넷플릭스 가면 미드를 볼 수 있대.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대. 그래서 사람들 구독자를 모으기 시작했겠죠. 근데 YG전자 이거 한국형 그거잖아요. 컨텐츠인데 왜 이걸 기획했는지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YG가 상징하는 상징성이랄까요? 젊은 층을 노린 거죠. 특히나 K-팝을 좋아하는, 이거 YG는 해외에서도 먹히니까 국내 내수용뿐만 아니라 해외 구독자들도 좀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소재. 이건 어쨌든 YG 아티스트들, 여기서 보면 이제 승리가 주인공인데 빅뱅 가장 유명하죠. 빅뱅이나 2NE1 혹은 블랙핑크 이런 유명한 가수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보지 않나, 구독할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 구독자를 많이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만든 것 같아요. 당시 유병재도 유명했었고요. 예. 일단 소재 자체를 잘 잡았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좋아요. 이런 거 좋고, 최근 추세랑은 좀 다르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여기도 물론 빅스타가 나오지만, 스토리 자체로 승부하고 있잖아요. 고퀄리티의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컨텐츠 자체를 붙들고 가는 건데, 여기는 YG라는 네이밍, 이 브랜드에 기대어 가는, 초반이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YG전자는 총 8부작의 시트콤이고요. 한 회당 짧게는 20분에서 한 29분 정도 하는, 거의 한 20분 정도의 아주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진 코미디 극이에요. 전반적인 별점을 준다면 한 별 3개, 별 2개 반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물론 승리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겠죠. 팬들이라면 거기 승리 나온대. 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겠지만,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완성도랄까, 이건 좀 많이 좀 미흡하지 않나. 분명히 웃기려고 만들었는데 별로 좀 잘 안 웃겨서 무표정한 얼굴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된다. 개그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스토리는 빅뱅의 승리가 YG 전자에 좌천되는 거죠. 술을 마시다가 그 자기를 팬이 누가 찍었다고, 사진 찍었다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영상이 실검에 오르면서 양현석 씨가 YG 전략자료본부로 승리를 좌천해서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과 좌충우돌하는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인데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8회까지. 그래서 매 회마다 YG전자에서 어떤 뭘 기획하고 뭘 실행하고 이런 스토리입니다. 주요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승리고요. 그런 스토리인데요. 예, 전반적으로 그냥 웃기려고 만든 거고, 특히 이게 재밌는 게 이걸 만드신 감독님이 요런 거 뭐랄까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풍자극이죠. 이 YG전자 자체는 YG를 풍자하는 풍자극이기도 해요. YG 아티스트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YG 아티스트가 마약을 했던 그런 사건들을 자체 풍자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1화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도 특이한 게, 이게 어떤 시트콤이라고 해서 인위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완전 극 속으로 우리가 몰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들을 찍고 있는 게 다큐멘터리 형식이에요. 모큐멘터리라 그래서 페이크 다큐로 찍었어요. 마치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실제를 찍는 것처럼 가장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등장인물들은. 이런 형식 자체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승리뿐만 아니라 여기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물론 전문 연기자도 있겠지만, 특히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기자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큐멘터리 형식으로 잘 잡은 것 같아요. 승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합니다. YG 전략자료본부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사건이 이제 또 등장하고요. 술 먹고 난동 부리던 사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체 풍자인 거죠. 요즘 시대에 연예인들이 유튜브 같은데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장면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제 일반인들이 찍어 올리니까 이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풍자극적인 요소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좋게 봤고요. 그래서 뭐 승리가 리무진을 타고 이제 YG 본사 앞에서 전략자료본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리가 채 10m도 안 될 겁니다. 그 짧은 거리 이동하기 위해서 리무진을 빌렸다. 전략자료본부에 어떤 이 손세빈 대리가 타서 리무진 오는데 리무진가 또 운구차예요. 돈이 없어서 운구차를 빌렸다. 옆에 이제 그 운구하는 그런 운구함이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그 코드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웃기려고 집어넣은 거죠. 10m도 안 되는 거리를 리무진을 타고 가는데 리무진이 하필 또 돈이 없어서 남의 그 유골함을 이동시키고 있는 그 차량을 빌린 거죠. 이런 설정도 웃기려고 넣은 건데 막상 이걸 보면은 좀 무표정하게 보게 돼요. 별로 안 웃겨요. 개그가 실패하는 지점인 거죠. 근데 이런 지점들이 개그가 실패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웃기려고 넣은 장면이 안 웃긴다는 게 이게 치명적인 거죠. 어떤 감독의 의도가 보인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것도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모큐멘터리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카메라 워킹, 카메라가 보여주는 그 시각적인 틀이 되게 아마추어적이다. 아마추어가 대충 이렇게 찍은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의도한 거겠죠. 하지만 되게 싸게 보여요. 이런 게. 그 얘기를 해야겠는데, 원래 이걸 만드신 감독님이 이런 블랙 코미디를 잘 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이 YG전자의 주인공은 양현석 씨, YG의 수장이죠. 양현석 씨를 주인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캐스팅이 불발되면서 이 한동안 좀 표류했던 것 같아요. 유보됐던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이게 그 제작 발표를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많이 이게 좀 묵혀뒀던 아이템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감독은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럼 양현석 씨가 아니면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야 되나, YG 전자에. 그러다 승리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빅뱅의 멤버이기도 하고 빅뱅의 나머지 멤버들, 뭐 그때 당시에 태양이라든지 지드래곤 이런 멤버들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승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래서 승리라도 주인공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G전자의 전반적인 그 감상평은 엉성하다, 아마추어적이다, 뭔가 어설프다, 이런 느낌이에요. 코미디도 어정쩡하고 뭔가 촬영도 어정쩡하고 연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래요. 네. 물론 이 시트콤의 장점도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승리는 처음에 이제 YG전자가 있는 이 건물은 YG 그 본사가 아니라 근처에 어떤 임대를 해서 되게 허름한 상가 건물 같은, 그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3층인지 하여튼 3층인지 4층인지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거기로 승리가 이제 멋지게 등장하기 위해서 그 보통 지게차라 그럴까요? 그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승강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창문 쪽에 유병재 씨가 그 청소를 하다가 물을 뿌려버리죠. 창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승리가 그 물을 맞죠. 그냥 코미디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려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뭔가 어설프고 아무튼 별로 안 웃겨요. 그리고 YG전자 이 멤버들은 이 승리를 좀 놀리는 분위기, 예. 놀리고
좀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승리 그런 느낌으로 계속 그런 뉘앙스로 계속 갑니다. 승리도 뭔가 투덜투덜거리면서도 이렇게 뭔가 여기에 이제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런 전반적인 그런 기조가 그렇고요. 뭐 승리가 왔다고 이제 자축을 하는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밖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YG 본사를 신축을 하는 거죠. 옆에 이제 크게 건물을 당시 올리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공사 소리가 크니까 이 YG전자의 멤버 중 한 명이 밖에 아저씨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벽돌이 날라와서 창문이 깨지는 그런 장면. 이것도 웃기려고 넣은 것 같은데 좀 그렇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극이 진행되다가 인터뷰를 대놓고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재진이 형하고 되게 친해요. 방송도 같이 많이 했었고요 하면서 유병재 씨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극의 흐름을 잘라주면서 환기시켜주는 거죠. 객관적인 분위기로. 이게 이제 모큐멘터리 특징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화 에피소드는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Y전자 가족의 날을 이제 승리가 기획을 해서 같이 가는 건데, 이게 그래서 YG 아티스트들을 다 모으려고 하는데 잘 모이지를 않죠. YG전자의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팜플렛이라 할까요? 포스터를 만들지만 양현석 씨가 이제 승리를 안고 있는 장면인데, 아기 승리, 그 갓난쟁이 아기의 모습에다가 승리 얼굴을 이제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웃기려고 만들었겠죠. 그리고 뭐 승리 YG는 진짜 가족입니다. 요런 포스터도 이 사람들이 썼는데, 글씨를 썼는데 이게 혈서로 썼다고 하면서 이게 마치 이제 빨간색 물감으로 피로 쓴 것처럼, 그래서 승리도 피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승리가 이제 발버둥 치면서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승리의 그 손가락에 그 피를 내게 하는 그 기구 있잖아요. 살짝 그 찍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가족입니다에 점을 찍습니다. 뭐 요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캐릭터, 시트콤은 캐릭터 극이기 때문에 캐릭터마다 역할도 중요하겠죠. 요 여자 과장님은 요런 깐깐하게 일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여자 대리는 또 어떻게 보면 좀 허당미가 있는 예쁜 그런 스타일이고, 이 남자분은 수염 기른 분이 있는데 이분도 좀 어리숙한 느낌. 그리고 남자 2명 직원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뭔가 힘도 세고 몸에 문신을 한 거의 조폭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힘을 쓰는 일, 그래서 좀 엉뚱하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멤버들이 구성돼 있고요. 유병재 씨도 YG전자 소속은 아니지만 카메오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런 그리고 자체 풍자를 많이 하는 게, 승리의 아오리 라멘 집도 등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양현석 씨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실제 본인이 나오는데 유독 YG 그 양현석 씨만 본인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본인이 이제 출연을 거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상징적이겠죠. YG에서 양현석 씨는 어떤 신적인 존재, CEO로서 실제로도 여기 이제 이 아티스트들이 양현석 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런 느낌이 계속 강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웃음 포인트로 활용한 거일 수도 있겠죠. 빅브라더처럼 항상 이들을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 양현석 씨. 소속 아티스트들 뭐 김소영 아나운서도 나오고요. 오상진 아나운서도 나오고. 가족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정작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진우 시연의 진우도 나옵니다. 이런 아티스트들을 한 명씩 보여주는 의미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박 터트리기도 하는데 박에다가 이제 양현석 씨 얼굴을 그려놔가지고 오재미를 던져서 오재미의 감사라고 써서 박 터트리기를 하는데, 요걸 정작 기획했던 사람은 승리인데 그 여자 과장님이 기획한 것처럼 돼서 이 여자 과장님은 쫓겨납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상민보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쫓겨나요. 또 웃기라고 넣은 장면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쫓겨나고요. 자,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고, 이제 뭐 20분짜리 짤막한 단막극이니까요. 근데 특히나 이제 여기서 저는 웃겼던 게 이 극을 살리는 건 승리라기보다는 주변 카메오들, 아까 이제 덩치 큰 몸에 문신한 그분들, 허당미, 이제 어리버리한 느낌으로 살리기도 하고, 또 특히 유병재 씨가 진짜 웃겨요.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유병재 씨가 진짜 웃깁니다. 그리고 이재진 씨도 항상 술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이미지, 그런 걸로 나오는데 되게 웃겨요. 그 다음에 이제 2화 에피소드가 클랜 YG인데요. 요거는 YG에서 요 스타들이 마약한 것을 풍자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랜 YG를 만들자, YG전자에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등교가 아니라 입사도 아니고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이 강아지하고 앞에 서서 직원들을 검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클린 YG를 만들자. 흰 티 YG는 깨끗합니다라는 티를 하고 있고, 이 박충환 전자본부 대리는 저희 전자본부가 앞장서서 도핑 테스트까지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터뷰도 합니다. 그리고 요 2화에 위너가 나와요. 네. 위너가 나와서 위너가 화장실에서 자기 이제 오줌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위너가 밖에 나왔을 때 갑자기 어떤 팬이 등장해서 제 조카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조카가 이제 백혈병이 이제 병에 걸린 조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조카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춤을 춰달라고. 그래서 자기 오줌통을 들고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달려오는 바람에 오줌을 주변에, 자기 옷하고 다 주변에 쏟습니다. 이것도 개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개그 포인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Y전자에서 이제 같이 이제 Y전자에서 이제 승리가 위너한테 팬티를 가져오는데, 승리 얼굴이 인쇄된 페인트로 하면서 너희들 스캔들 생기면 안 된다. 이걸 항상 꼭 명심해라. 너희 팬티를 내렸을 때, 바지를 내렸을 때. 하여튼 뭐 이런 이 팬티만 있으면 무성역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팬티에 쓰여진 문구는 그런 거죠. 내가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제 개그 포인트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병재 씨와 이재진 씨가 나오는데, 이분들도 이제 클린 YG를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몸을 다 팬티만 입고 몸을 소독하고 국토대장정을 클린 YG 국토대장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람들은 북한까지 가요. 가다가 북한 38선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좀 내용 자체가 되게 황당하긴 하죠. 그리고 클린 YG 주간 해서 이 캠페인을 벌이는데, 이 사무실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YG는 약하지 않습니다. YG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약에 이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그러면서 오상진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고 사내 방송을 하죠. 뭐 요런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자체 풍자 요런 것도 요런 에피소드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이렇게 하나씩 에피소드를 분석하는 것도 괜찮죠. 예. 음악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뭐 YG전자가 이제 음악 사업 관련해서 이제 승리가 이제 그 해당 아티스트들, 아직 데뷔하지 않은 그 아티스트들을 오디션 보는 모습도 나오고요. 평가하는 거죠. 음악 사업, 뮤직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래서 Y전자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뭔가 자꾸 이제 기획을 하는데 다 엉뚱한 기획을 하고, 특히나 이제 3화에서는 박봄이 나와요. 박봄. 네. 박봄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깜짝 출연이고, 원도 나옵니다. 예, 원도 나오고, 그리고 진우션의 진우도 이제 실내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서 이제 해프닝을 벌이고, 황당한 해프닝들이 많이 있어요. 박범도, 예, 박범도 계속 나오고, 박범을 이제 찍으려고 이제 삼거리 푸주권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뒤에 이제 이재진하고 이병재 씨가 술을 먹다가 이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그대로 이제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좀 전반적으로 황당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3화 내용이고요. 4화는 이제 플랜 B라는 내용인데, 요 4화에서는 아이콘이 나오죠. 아이콘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한 명씩 등장을 하죠. 예. 이런 게 이제 아티스트를 보는 재미라고 할까요? 플랜 B에서 아이콘이 뭐 여기 근데 이건 시트콤이기 때문에 블랙 코미디라서 뭐 아이콘이 나와서 춤을 춘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시트콤에서 어떤 연기를 하는데 좀 어설픈 연기를 하죠. 황당한 연기를. 각각 아티스트들의 끼를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끼를 보여준다. 여기 선미도 나오고요. 네. 끼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극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데 그 좀 별로 안 웃긴 장면들을 그냥 어설프게 좀 극화된 게 아닌가. 위너가 YG 그 본사 건물 신축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한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승리가 중국의 쇼미더머니 같은 걸 찍으러 가서 중국어로 랩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참 요게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승리랑 같이 갔던 그 YG전자 소속의 그 아까 두 명의 덩치 큰 그 돼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로 나는 돼지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었나 봐요. 중국인들 비하하는 거라고.
참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YG를 좀 YG를 풍자하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이거 아오리 라멘 승리가 운영하는 이 업체 아오리 라멘도 오화엔 대놓고 나오고요. 오화 제목은 재정 위기입니다. 재정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YG 전자가 나름의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YG 사옥 투어를 시키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뭐 그래 요런 스토리예요. 네. 그 유병재 씨가 지드래곤 코스프레를 하고 나오기도 하고 요런 장면들. 그 6화 에피소드엔 대재앙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YG전자의 멤버들이 다 쫓겨나는 다 잘렸어요. 예. 어떤 기획을 아까 잘못해가지고 다 잘려버리고 승리랑 새로운 멤버가 와서 같이 이제 둘이서 같이 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각각의 잘린 멤버들은 Y전자에서 어떻게든 일을 하는데 뭐 아까 그 덩치 큰 2명의 그 아저씨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 여자 과장님은 창문 닦는 일을 하고 그리고 여자 대리님인가? 하여튼 이분은 엘리베이터 이제 그 몇 층입니다. 이제 요런 거 하고 남자분은 이제 그 여자 어린 아역 배우의 그 뭐랄까요 매니저 역할, 로드 매니저 역할을 하죠. 새로운 분은 남자분인데 난쟁이에요. 키가 작은데 그 키가 작은 분인데 되게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되게 꼼꼼한 그런 스타일의 분인데 요것도 이제 약간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은 게 뭐 키 작은 분을 비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이 있을 만한 이런 걸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누군가 보겠죠. 아까 이제 중국 비하 논란에 의해서 키 작은 분을 비하하는 논란도 있을 법한 그런 장면. 장수원도 나오는데 어설프게 분장해서 승리를 저격하려는 그런 이재진의 사주로요. 이런 스토리. 이게 6화였고 7화는 다크나이트라고 해서 다시 이제 전자본부로 복귀한 그 직원들이 그 승리의 집에 잠입을 해서 승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승리의 전반적인 그걸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승리의 집을 청소하는데 여자 불화자 같은 것들이 다 나오고 이거 승리를 비판? 어떤 조롱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승리가 워낙 많은 여자들과 이제 잠자는 모습이 사진을 찍히기도 하고 자체 풍자를 하는 거예요. 이 극 자체가. 그런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씁쓸한 웃음을 짓겠죠.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요런 에피소드 7화에 그리고 이 두 까메오 이 분은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문이 안 열리는 바람에 거기서 어떻게든 이제 버티면서 팬티만 입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8화가 뉴페이스인데 8화에서 8화로 이제 끝이 납니다. 요런 에피소드고요. 8화에서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승리를 대신해서 승리가 이제 외국에 출장 간 바람에 승리를 대신해서 이 팀장이 왔는데 이
이 사원들이 항상 고생을 하죠. 팀장이 너무 막 깐깐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원들은 이제 가정 고생을 하다가 승리가 돌아와서 다시 기뻐하고 뭐 그런 장면들. 뭐 전반적으로 한번 봤었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빅뱅을 좋아하신다면 뭐 보실만 하다. YG를 풍자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코미디는 약간 좀 안 웃길 수도 있고, 이병재를 좋아하신다면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많이 여러모로 좀 많이 좀 아쉬웠던, 한 별 3개? 별 2개 반 정도의 작품이지 않았을까. 초반에 넷플릭스 구독자를 더 영입하기 위한 그 정도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작품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유입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YG의 아티스트들을 보는 맛이 있다. 위너, 아이콘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좀 시트콤의 완성도랄까 그런 건 좀 많이 아쉬웠다. 네, 아쉬웠다. 작품만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걸 찍고 난 이후에 승리가 버닝썬 크게 터졌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또 보면 이 작품이 좀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YG를 풍자하는 내용으로 아까 뭐 마약을 하지 말자, YG는 클린합니다, 이런 것까지 찍었는데, 그리고 이제 승리도 여자 스캔들 이런 것도 대놓고 이제 풍자를 했는데, 이 풍자하는 이유는 다시 그러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결국 이제 승리가 그렇게 터트리고, 그 빅뱅 멤버들도 많이 그때 이제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씁쓸하죠. 이 작품이 어떤 또 예견을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저도 이제 빅뱅 팬이긴 한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